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루트 2라는 수가 있어요. 이 루트 2는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양수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어떤 값을 갖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2의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4를 제곱을 해본 거예요. 1.4를 제곱해 봤더니 1.96이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를 제곱해 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5를 제곱해 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얘는 2.25가 나와요. 그러면 1.96과 그 다음에 2와 2.25 사이에는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제곱하기 전의 값들, 즉 1.4와 그 다음 루트 2와 그 다음에 1.5 사이에도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는 1.4와 1.5 사이에 있는 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건 너무 좀 간격이 넓다. 이 간격을 좀 좁혀보자 라는 생각에 어떻게 했냐면 1.41을 제곱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1.9881인가 이런 값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2를 제곱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값은 2.0164 뭐 이 정도의 값이 나오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겁니다. 또 1.9881보다는 누가 더 크고 2가 더 큰 게 명확하고요. 2보다는 2.0164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제곱한 값들의 대소 관계로부터 우리는 제곱하기 전의 값, 즉 1.41과 그 다음에 루트 2와 그 다음에 1.42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 2가 조금 더 이 간격을 줄여봤더니 1.41과 1.42 사이에 속하는 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속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느냐 1.414를 제곱을 해본 겁니다. 얘를 제곱해 봤더니 1.999396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415를 제곱해 본 겁니다. 얘를 제곱해 봤더니 2.002225가 나왔어요. 그러면 뻔히 보이죠? 자, 얘보다는 2가 더 크고 2보다는 얘가 더 큽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제곱하기 전의 값, 즉 1.414와 그 다음 루트 2와 그 다음 1.415 사이에도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결국 루트 2라는 값은 1.414와 1.415 사이의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루트 2 값이 처음에는 1.4와 1.5 사이에 있구나 라고 했는데 간격을 조금 더 좁혀보니까 1.41과 1.42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걸 또 좁혀보니까 1.414와 1.415 사이에 있는 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힘든 일이겠지만 이 간격을 계속 좁혀나가면서 이 루트 2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값인지 그거를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봤더니 이 루트 2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1.4, 1, 4, 2, 1, 3, 5, 6, 2 이런 식으로 계속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 요 수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이 수를 잘 들여다보면 일단 얘는 정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한소수도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무한소수긴 한데 우리 무한소수에서는 요 소수점 아랫부분이 일정한 숫자들의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있었는데 얘는 들여다봤더니 순환소수도 아닙니다. 그죠?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한 숫자들이 반복돼서 등장하지 않아요. 순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1.414, 21356이 어쩌고 저쩌고 이 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 얘는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 2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었냐? 정수라는 것은, 유리수라는 것은, 이렇게 배웠어요.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배웠고요. 그죠? 이 정수 아닌 유리수들은 모두 다 유한소수로 표현하거나 혹은 순환소수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트 2라는 수는 정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수 아닌 유리수인가 봤더니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순환소수로 표현이 가능한 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루트 2와 같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무슨 이름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이걸 무리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있잖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앞으로는 우리가 무리수다라고 부를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루트라는 기호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보니까 일단 끝나지 않죠. 소수점 아랫부분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적어가면서 이 값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순환하지도 않기 때문에 즉 이 소수점 아랫부분이 불규칙한 숫자들이 쭉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손으로 써서 이 값은 얼마다라고 나타내는 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쉽게 나타낼 수 있게 기호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낸 기호가 요 근호, 즉 루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루트 기호가 붙은 수들은 대부분 무리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3 있죠? 이 루트 3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루트 3도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인데 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거 알기가 어렵죠. 근데 이 값도 위에서 해본 것처럼 우리가 간격을 좁혀가면서 구해보면 이 루트 3이요. 1.732 0 5 0 8 0 이런 식으로 얘가 순환하지도 않으면서 계속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즉 이 루트 3도 무리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루트 5 한번 볼까요? 루트 5도 똑같은 방법으로 값을 구해보면 2.23606 9, 7, 7 이렇게 계속 됩니다.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루트 5도 무리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루트 기호가 붙으면 무조건 무리수네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죠? 예를 들면 루트 9 같은 경우는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정수입니다. 정수는 곧 유리수죠. 그래서 이 루트 기호가 붙었다고 무조건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25분의 9라는 이러한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25분의 9라는 것은 결국 루트 5분의 3 전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루트 기호가 붙었더라도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 있죠? 예를 들면 요거 9 혹은 25분의 9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꼴일 때에는 즉 지금은 9라는 것이 3의 제곱이 되고요. 25분의 9는 5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인 형태로 주어진다면 그 수는 유리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루트 기호가 붙어도 유리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값들을
이렇게 대충 구해봤을 때, 아, 요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구나. 그게 확인되어야만 그 수는 무리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루트 3에서 유리수 1을 뺀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루트 3에서 1을 뺐다면 여기서 1 빠지는 거니까 0.73205080 이렇게 하면서 계속 또 될 겁니다. 그럼 얘도 들여다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에서 1을 뺀 것도 무리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루트 5에다가 만약에 2분의 5를 더한다. 2분의 5를 더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즉 유리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5라는 것은 얘는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이 2분의 5가 2.5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2.5를 더하는 거니까 4.736067977 뭐 이렇게 계속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역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에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줘도 무리수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리수인지 아닌지, 무리수인지 유리수인지 이런 걸 판단할 때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루트라는 기호가 있다 없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원주율 파입니다. 이 원주율이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3 혹은 3.14 이 정도로 배웠지만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3.14, 15, 92, 65, 35, 89 뭐 이렇게 쭉쭉쭉 계속 나갑니다. 그죠? 역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이 파이도 무리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원주율을 파이로 나타내는지 아시겠죠? 이걸 직접 써서 숫자로 어떤 수들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무리수를 표현할 때에는 어떤 특정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루트라는 기호구나.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파이처럼 다른 기호 혹은 다른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무리수에 대한 개념까지 알았으니까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이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정수는 우리가 뭔지 알고요. 정수 아닌 유리수는 뭐가 있냐 하면 유한소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이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무리수는 뭐냐 하면 순환하지 않는 뭐라고요? 무한소수입니다. 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죠. 요 순환소수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요 둘을 합쳐서 우리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됐죠? 자, 요걸 우리가 실수 체계라고 부르는데 요거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에 가면 그대로 다시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무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수 아닌 유리수는 모두 다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무한소수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